자, 이번 시간은 2편이에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끝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올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죠. 기존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거래의 신고라는 제도는 2006년 1월 1일자부터 시작이 된 법이에요. 일단은 이 부동산 등이라고 배울 거고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라 이런 제도예요. 신고관청이에요. 신고하라. 신고관청은 시군구를 말해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거는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매매 계약 신고하니까 거래 당사자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는 거야. 매도인과 매수인 말하고 거래 당사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외국인 등도 포함이 되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 등도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죠. 자, 이 거래 당사자가 있고 이들은 이제 뭐에 대해서 신고할 것이냐? 부동산 등 이렇게 배워요. 부동산 등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인 거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계약, 공급계약이라 하죠. 공급계약, 또 분양권 팔았을 때, 입주권 팔았을 때, 입주권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팔았을 때 신고하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울 것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 오로지 어떤 계약만?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데 이걸 언제 신고하느냐? 계약일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신고하는데 어디가 신고할 것이냐? 신고관청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는 신고관청,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죠. 여기 신고하는데 자,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신고 의무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 당사자 직거래일 때는 어떻게 신고하라? 공동신고.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에 또 신설된 제도가 있어요. 신설된 제도가 뭐냐면 일방이 국가 등이면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하세요. 다른 일방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는 중개거래죠. 개공이 중개를 했으면 누가 신고하세요? 개공이 신고를 하세요. 자, 이렇게 신고 의무자를 이렇게 배우게 돼요. 네 가지로. 이걸 배우게 되는데, 자, 이제 뭘 써내느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데, 이 신고서를 낼 때는 신고서만 내요. 계약서 사본은 안 내요. 근데 이따가 단독 신고할 때, 중요합니다. 단독 신고를 할 때는 첨부 자료가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계약서 사본. 거래계약서 사본이 여기에만 들어가요. 여기에만. 나머지는 신고서만입니다. 그리고 신고서에 뭘 하느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될 텐데 서명 또는 날인은 신고 의무자들만 해요. 공동신고할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얘가 거부했으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이제 사유서도 내야 되고 계약서 사본도 내야 돼. 국가 등이 일방이면 국가 등이 서명 날인해서 내는 거예요.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만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서를 냈어. 신고서를 냈더니 내 가격을 검증해야 되죠. 실거래가를 검증하는데 검증 체계를 국장이 만들고 시군구는 이 검증 체계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타당하다 그러면 뭘 교부한다? 신고필증이라는 걸 교부하죠. 신고필증 들고 이제 가서 등기 받으면 되는 거고요. 신고필증을 받게 되면은 검인은 굳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계약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원래 매매는 검인 대상인데 신고가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이니까 신고에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 본다. 신고필증 받아서 가서 등기하면 되는데 신고필증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되면 원상복구해야 되죠. 그래서 해제 등 신고서라는 걸 내시면 된다. 신고서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 잘못되면은 정정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된다.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는요,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다 내야 되는데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내가 신고를 실수로 잘못하면 신고필증이 잘못 나왔죠. 신고필증을 직접 수정해서 서명 날인해서 내면 새로운 신고필증을 받아주는 걸 정정 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신고라고 되어 있으면 신고서가 있는 건데 이거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내는 겁니다. 다음 신고필증 받은 이후에 두 사람 간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 그러면은 일치가 안 되잖아요. 신고필증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우리는 이런 내용이 변경되었어요 라고 변경 신고서를 써내면 새로운 신고필증을 받아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새로운 신고필증을 받아서 다서 등기를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절차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시 받게 되는 과태료 이걸 배우게 되면 거래신고부는 끝나죠. 끝나고 추가로 신고서 작성 요령도 이제 배우게 되고 자 시작합니다. 이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부터 하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인은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이 이번에 많이 개정된 거, 수정된 거예요. 이번에 많이 추가됐죠.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토지의 매매계약 신고해라. 건축물의 매매계약도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7가지 법률을 외우셔야 돼. 주, 시, 건택, 도공산. 자 외워볼게요. 시작. 주, 시, 건택, 도공산. 빨리 외우세요. 주, 시, 건택, 도공산. 시작. 주, 시, 건택, 도공산. 주는 주택법,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가지 법률에 따른 오른쪽 기역, 부동산의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뭐예요? 분양계약.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 그러니까 7가지 법률에 따른 주택이나 상가나 택지 이거에 대한 공급계약. 자, 이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해라. 자꾸 글씨를 잘 못 쓰고 그래요. 자, 공급계약은 신고해라.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 아니었어요. 네, 분양계약도 신고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 이 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분양권이라고 쓰면 돼요. 부동산 7가지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이거에 피 받고 팔았으면 뭐해라? 신고해라 이거야. 자 주시건택 도공산 그래서 디귿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입주권 재건축일 때는 입주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쓴 거예요. 이거는 종전 부동산이 있죠. 예를 들면 자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면은 현재 그 아파트가 깔려있던 대지입니다. 대지. 아파트는 철거될 거고 이 아파트가 깔려있던 대지를 종전부동산이라고 해요. 종전부동산. 여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올 거니까 종전부동산. 토지를 말하죠. 이 종전부동산 갑건데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에요. 재건축 아파트 지분.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언제까지 분양 신청해라 기간을 줘요. 분양 신청을 받아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제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 분양 계획을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부르죠. 자,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가격평가를 해요. 가격평가. 이 가격평가 금액을 권리가격이라고 불러요. 권리가격은 3억이라고 평가가 되었다. 이 아파트에 추가로 더 내야 돼요. 부담금을 더 내야 됩니다. 뭐 평수도 늘어났잖아요. 부담금을 1억 내기로 하자. 그러면은 이 4억 원이 뭐냐면 공급가액이라고 그래요. 공급가액.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가. 이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에 인가받아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뭘 한다? 공급계약을 하지. 이 공급계약을 신고해야죠. 이 신고하는 게 이게 기역인 거고 기역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한 거고요. 신고하면 이거 니은 디귿이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취득하게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이거에 피받고 팔았으면 뭐하라? 신고해라.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우리끼리는 프리미엄인 거고 법 조문상의 용어는 추가 지불액이라고 불러요. 추가 지불액. 추가 지불액을 5천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이제 입주권의 매매 가격은 4억 5천이 되죠. 4억 5천. 공급 계약은 4억이고. 이걸 신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주권이라고 따로 쓰기 때문에 디귿번에 따로 쓴 겁니다. 자, 이걸 신고하세요. 이거 말고는 없다. 입광공 X 시험에 잘 나와. 입광공.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오른쪽에 빈출 오답진 보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는 자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X 신고 대상이다. 이게 작년까지는 주택법하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만 신고 대상이었고요.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도 아예 아니었어요.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만 신고 대상이었고 이게 다 추가된 거예요. 건택, 도, 공산 다 추가된 거. 올해 신설된 거. 공급계약도 다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지를 공급받는 자 선정된 지위 그건 작년까지 신고 대상 아니었어요. 올해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주, 시건택, 도공산. 양가로 4번 오로지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신고해라. 대물 변제, 교환이나 증여 같은 것도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신고는 안 하고 검인 대상이에요. 임대차 X, 경매 X. 그 밑에 거 조심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거래 신고해야 돼요. 실거래가는 무관해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도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좋아. 그 다음에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60일. 계약일부터예요. 그다음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이 소지하는 시군구. 이 시는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가고 특별자치도 행정시 당이 들어가고 구가 있으면 구, 없으면 시. 이 시 안에는 특시도 들어가고 행정시도 들어간다.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예요. 부동산이 붙어있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하고 비교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의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죠.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이러면 틀려요.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부동산 등, 매매계약, 계약일 60일, 신고관청에 신고해라. 자, 이제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인 거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했다. 자,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냥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끝나 그냥. 원칙이다 이거죠. 원칙이라고 냅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자, 니은.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드물죠.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인데 둘이 이제 직거래 매매가 되었다면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을이 이제 을은 작년에 공인중개사 공부 좀 했거든요. 2달 하고 말아버렸는데. 자, 얘는 지금 공인중개사 무클랜더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3억 주고 산 집이었는데 4억에 매매가 되었다. 근데 을이 보니까 1가구 1주택이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5억에 좀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5억에 신고해서 취득세는 더 내도 5억에 나중에 되팔면 양도 차익은 1억인데 세금은 안 내니까 더 이득이죠. 애들이 그러죠. 개이득이라고 그러지. 자, 어쨌든 이렇게 신고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이 나 됐다고 나 지금 무클랜더 공부하고 있는데 거짓 신고하면 큰일 난다고. 거짓 신고하면은 이거에 무려 5% 과태료가 부과된다. 2천만 원 부과된다고. 내가 뭐 좋다고 그러냐고. 싫다고. 그랬더니 을이 공부해? 나도 작년에 좀 했어. 2달 했는데 내가 바빠서 못했네. 부탁해 좀 해줘봐. 내가 보비 내주고 보비 0.4 160 내가 쏜다. 갑이 그 160 가지고 되겠어? 이 과태료 2천인데 1,000 줘. 을이 미친놈. 그러면서 나 신고해 안 해? 신고 안 할 거야 이렇게 거부했다 이거야. 상대방은 혼자서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거죠. 혼자서 속으로 그러죠. 확실히 공부를 하다 마네라 다르다고. 여기까지 안 배웠나 보다고. 혼자 신고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동그라미 2번 올해 신설된 거.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러면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도 신고 의무는 있다고. 국가 등이 신고하라고.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어디냐면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국가, 공공기관, 지방.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지역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공공단체, 지방. 자, 개공이 중개했다. 기업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 공동중개했다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빈출 지문도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틀립니다. 공동신고 아닙니다.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자, 신고 의무자 이렇게 받고 자, 이들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양걸 1번 거래 당사자가 하는 신고 절차. 먼저 공동신고. 동그라미 2번은 국가 등의 신고. 자, 오른쪽에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간단해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라는 얘기지. 작년까지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걸 뺐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왜 뺐냐면은 당사자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이러면은 둘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공무원이 둘이 같이 들어와. 한 사람 나가. 말도 안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이 말은 둘이 같이 공동으로 제출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아무나 내라 이 말이야 그냥.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제출해라 X로 낼 만한 거리는 아니라고요. 네, 그냥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제출해라. 내는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아무나 가도 되는데 보통은 매수인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증명서를 보여줘라. 주의할 점은 신고서만 제출함을 주의하라. 신고서만 제출한다. 계약서 사본 X, 거래계약서 사본 X 이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자, 국가 등의 단독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이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 지자체가 산다면 지자체장이 서명 날인하는 얘기예요. 국가 등이 서명 또는 날인에 제출하세요. 이것도 뭐만 내세요? 신고서만 내세요. 신고서만. 자, 3번. 단도신고. 자, 단독으로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지. 그리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데 이때 신고관청은 단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 사본 내고 두 번째 단도신고 사유서를 낸다. 여기에만 첨부 자료가 들어가요. 네 가지. 공동신고, 국가 등의 신고, 그다음에 개공의 신고, 한쪽에 거부해서 단도신고하는데 이 단도신고할 때만 첨부 자료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신고서만 내요. 여기만 첨부 자료가 있어요. 얘가 거부했어. 단도신고한다. 신고서의 단독 서명 날인. 좋아. 얘가 거부하는 사유서. 저 인간이요. 금액을 높여달라 해가지고요. 제가 싫다고 그랬더니요. 복비를 내준다고 꼬셨어요.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거든요. 신고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써내면 되죠. 근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래계약서 사본을 낸다. 거래계약서 사본 자리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도신고는 신고서만 내세요. 단도신고할 때, 거부해서 단도신고할 땐 첨부 자리를 2개 내세요. 자, 제출 대행. 공동신고와 국가 등의 단독신고에 대한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제출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동그라미 3번은 제출 대행이 안 된다고. 한쪽이 거부해서 단도신고할 때는 그자가 직접 가야 돼. 직접 가야 되고 이거는 대행이 안 됩니다. 제출 대행은 공동신고와 단도신고, 국가 등의 단도신고만 제출 대행이 된다.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줘야지. 신분증을 보여주고 위임장에 그 사람 이름 써 있으니까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위임인이 자연인이면 우리 인감 같은 거 찍고 인감증명서 이런 거 내지 말고 그냥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4번으로 하자. 이거는 진작에 개정된 거 한 7, 8년 됐어요. 우리나라에 자필서명 제도 있으니까 위임장에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이거 붙이고 이러지 말자고. 인감증명서 해달라면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되니까 그냥 위임장에 자필서명 그리고 신분증 4번 위임인의 신분증 4번 하자.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4번 뭐라고요?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4번 좋아요. 그리고 법인이 위임인이면은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이런 거 내는 얘기죠. 자, 이제 개공의 신고하는 절차. 당연히 신고하려는 개공은 신고서에 서명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주의할 점은 신고서에 누구만?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해라.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 오른쪽에 빈출 지문도 있죠.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X.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개공 보여줘라. 당사자는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외로운 개공. 밤에 불 끄고 혼자 하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 매매계약서 석장, 임대차 계약서 5장을 썼습니다. 매매계약서 석장, 신고서 쓰고 퇴근하셔야지. 밤 10시 불 끄고 촛불 켜고 촛불 없으면 랜턴 달린 모자 쓰고 외로운 개공. 밤에 혼자서 신고서 쓰고 퇴근하시면 되겠다. 2번 개공에 위임받은 누구만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X 오른쪽에 써 있죠. 중개보조원인데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은 개공이 적어준 신고서 내는 거죠. 개공이 적어준 신고서 내는데 이때 신분증을 보여줘라. 소공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고 위임장을 내지 않는다. 위임장. 어차피 소공이 고용신고된 자니까 굳이 위임장을 낼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4가지 본 거예요. 지금 신고서 제출하는 거. 신고서 제출하는데 공동서명 날인, 국가 등의 서명 날인, 개공의 서명 날인. 이때는 신고서만. 단도신고할 때는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 4번. 그러니까 신고서를 냈다. 신고서를 냈더니 이제 검증하는데 그 양거로 3번에 들어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 기억은 뭐냐면 국장은 이 동그라미 1번이요. 국장은 정보체계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체계 정보, 외국인 뭐 토지 거래 허가 이런 거 있는데 검증 체계라는 걸 만든다. 자, 그래서 정보 체계예요. 정보 체계 구축 운영하는데 그냥 지나가시고 뒤에도 뭐 검인 관련 정보 뭐 이런 거 있는데 지나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지나가시고 패스해도 되고 3번이 이제 좀 조금 중요해요. 3번이.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이 국토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예요. 국토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이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이라고 개공이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 그런 다음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개공하고 셋이 매매 계약서 쓰러 사무실에 모였어요. 모였을 때 기존에는 주로 협회 홈페이지 가서 협회에서 만들어준 계약서를 주로 썼거든요. 매매 계약서. 우리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협회에서 만든 그냥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작성해서 출력해서 이게 줬는데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이라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개공이 로그인해서 매매 계약서를 딱 클릭해. 매매 계약서를 클릭하면은 화면에 매매 계약서가 뜹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 서식이. 법정 서식은 아니고 이걸 쭉 작성해요.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매매 계약서를 홈페이지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고 개공은 공인인증서로 서명 날인을 하고 당사자는 휴대폰 인증을 받아요. 휴대폰 인증을 받으면은 이제 그 계약서를 출력해서 양쪽 교부하고 개공의 서명 및 날인해서 교부하고 이걸 보존하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 이걸 클릭 딱 하면은 시군구, 신고관청, 그다음에 국토부에 다 올라가 이게. 그러니까 신고서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3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당사자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도신고, 개공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 빼고 거부해서 단도신고하는 건 본인이 가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죠. 혼자서. 전자문서, 인터넷 이런 거 다 안 되죠. 안 되고 거부 단도신고는 아까 뭐도 안 됐어요. 제출 대행도 안 되고 이거 단도신고예요. 제출 대행도 안 되고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안 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걸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이거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거 방법 없네. 공동신고, 국가 등의 신고, 개공신고,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우리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떤 걸 신고해야 되냐? 신고사항하고 신고서 작성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밑에 신고할 사항은 이것도 가끔 지문으로 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두 사람 인적사항 신고해야지.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와 소지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라고요? 종류와 소지면. 소의 이름으로 튀긴 라면이죠. 종류와 소지면 신고하고 실제 거래 가격 당연하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신고하고 7번은 중개 거래일 때만 들어가는 거죠. 중개 거래일 때만. 개공이 계약서 썼을 때는 개공이 인적사항, 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걸 다 신고하라. 이건 이제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죠. 거래 당사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 그 다음에 중개 거래했으면은 개공도 신고해라. 개공의 인적사항,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걸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라면 언제 먹어요? 3시 라면을 먹어요. 계약일날 또 중도금 지급일날 또 잔금 지급일날 라면을 먹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조건 또는 기한 하, 른 라면
라면의 종류는 이름이 뭐예요? 소지면.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도 맛있어서 실실 웃으면서 먹어요.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진다. 오른쪽에 이제 빈출 오답지문 권리 이전의 내용 신고사항이다 X. 그 밖에 뭐 권리관계 밑에 더 알아보기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이런 거 다 하면 다 X로 잘 골라야 돼. 신고사항 이것만 신고해라. 자, 오른쪽에 그럼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신고서 작성 방법도 되게 잘 나와 시험에. 신고서 작성 방법 가보겠습니다.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을 쭉 쓰시겠지. 쓱 쓰실 텐데 계약서 보고 쓰시고 거기 국적 밑에 보면은 거래 지분 비율 있죠? 거기 잘 색칠을 하세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은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이 2명 이상일 때 그들의 거래 지분 비율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갑, 을 2명이다. 그럼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걸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그래요. 사람. 거래 지분 비율 하면 사람을 떠올려요. 사람. 그 다음에 매수인 안에 보면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있을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살 때 어떤 용도로 취득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용지냐,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표시하게 돼 있다. 다음에 개공도 쓰시면 되고. 자, 종류. 3번 토지만 샀니, 건축물만 샀니,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샀니. 자, 건축물을 살 경우는 이따 오른쪽 가로에다가 뭘 쓰는지 나와요. 다음에 이번에 4번 중요해요. 4번 공급계약 색칠하고. 공급계약은 세로줄이죠. 공급계약 세로줄.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여기도 색칠하고요. 그 다음에 전매는 오른쪽이죠.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이거죠. 그래서 공급계약은 세로줄,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5번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보고 적으라고 나올 거고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 보고 쓴다라고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목 오른쪽에 토지 면적 있잖아요. 거기다 좀 여러분 쓰세요. 토지 면적에다가 100제곱미터 이렇게 쓰세요. 100제곱미터. 밑에 건축물 면적에다가는 200제곱미터라고 써보세요.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제목이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계약 대상 면적은 토지는 30이라고 써보고 30. 그 다음에 건축물은 90이라고 써보고 9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인데 30을 샀다. 전체 건축물 면적은 200인데 90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토지 면적 100제곱미터 오른쪽에 보면은 토지 거래 지분 있죠. 거래 지분에다가 100분의 30 이렇게 쓰시는 거고 건축물 거래 지분은 200분의 9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칸이 좁지만 200분의 90 이렇게 쓰시면 돼. 그래서 거래 지분은 그런 뜻이에요. 저 위에 거래 지분 비율은 사람이고 거래 지분은 토지인데 얼마분에 얼마 샀느냐. 건축물인데 얼마분 얼마 샀느냐. 이걸 거래 지분이라고 한다. 7번 물건별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금액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계약 거기 색칠하고요. 공급 계약일 때는 2가지 있어요. 공급 가액하고 분양가죠. 그다음에 발코니든 옵션 비용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 계약이 아닌 전매일 때 전매도 거기다 쓰게 돼 있는데 공약 제목은 공급 계약이라고 쓴 거예요. 전매일 때는 공급 계약, 그다음에 발코니 등 옵션, 그다음 추가 지불액, 프리미엄 말하죠. 이걸 다 쓰는 거죠. 8번의 총 실제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합쳤으란 말이에요. 자, 9번에 종전 부동산 칠판 넣어보시면은 이 종전 부동산 아까 제가 써드렸잖아요. 이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을 매매하는 사람만 쓰게 되는 거예요.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그러면 이제 입주권의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 필증이 2개가 나와요. 입주권 거래 가격이 적혀 있는 4억 5천 적혀 있는 신고 필증 한 장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도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이 해줘야 되니까요. 종전 부동산에 관한 신고 필증이 한 장 더 나와요. 신고 필증이 2장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종전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조합원을 갑에서 을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권도 명의 변경해야 되니까 2가지를 받게 된다고 2가지.
그래서 종전부동산 신고필증 한 장, 그다음에 입주권 신고필증 한 장, 이 두 장이 나와요. 그럼 입주권의 거래 가격 4억 5천인 거고 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그 가격은 이 아파트에 추가로 예달금에는 안 들어가죠. 이거 빼고 들어가요. 권리 가격하고 부담 추가 지불액을 쓰는 거예요. 이게 3억 5천을 낸 거죠. 이 가격은 3억 5천이 드는 겁니다. 신고필증 두 장 나온다.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또 하나 받기 위해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써내는 겁니다. 종전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쭉 써내는 거고 거기 거래금액 보면은요. 거래금액에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에 괄호에 돼 있는 걸 색칠하면 돼요.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 두 가지를 쓰는 거다 이거야. 자, 뒤로 가시고 뒷장에 보면 작성 방법이 있어요. 작성 방법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있는 부분은 다 밑줄 치세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그 다음 줄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 줄을 표시하며 이렇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이렇게 내고요. 다음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 표시한다. 맨 끝에 표시한다. 3번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그 다음 줄 끝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건축물을 사는 사람은 이 말이지. 건축물을 사는 사람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보고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뭐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이런 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중요합니다. 4번 공급계약 색칠하고 공급계약 색칠하고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전, 준공후에 따라 표시하는 거죠. 선분이 아닌 후분이 아닌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색칠하시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일단 전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한다. 제 생각에 올해 신설된 건데 4번에 전매도 색칠하고요. 공급계약 4글자하고 전매 2글자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급계약 최초로 받는 거 전매 분양권, 입주권 바뀌지 않도록. 자, 오른쪽 5번 소재지는 지번까지 집합건축물일 때는 동호수까지. 그 다음에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 계속 색칠하세요.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면적. 그 다음 줄 등기상 증명사당의 대지권 비율 이렇게. 지목 면적은 토지 대장,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 바뀌지 않도록. 6번 중요하죠.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둘이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집합 건축물은 어떤 면적? 전용 면적을 쓰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은 연면적 X 이렇게 내기도 있고 또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 이렇게 내기도 있고요. 다 틀립니다. 다음에 물건별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합산해서 적는다. X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 이번 신설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을 뭘 쓰냐 이거지. 괄호 빼고 밑줄 치세요. 공급가액과 발코니 등 옵션 비용과 추가 지불액 등을 적습니다.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죠. 프리미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이제 합계 금액을 적는 거죠. 부동산 2개 이상일 때는요.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제외라면 틀립니다. 오른쪽에 빈출 지면도 나와있죠. 제외가 아니고 포함한. 포함해서 이걸 왜 빼고 쓰겠어? 포함해서 씁니다. 자, 됐고 뒷장 더 있어요. 뒷장 148쪽 종전부동산. 자,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건데 입주권 매매만 작성하는데 거래금액란에는
거래금액 난해. 그 거래금액은 종전부동산의 거래금액을 말하죠. 종전부동산 거래금액은 추가 지불액 및 권리가격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두 가지 합계 쓰는 얘기고 합계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쓰라는 얘기니까 추가 지불액과 권리가격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입주권 매매, 분양권이라면 틀려요. 입주권 매매만 쓴다고. 10번 조건이나 참고사항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해서 적는다 이 말이고요. 그럼 이제 앞장에 와서 그 기출 문제는 좀 이따 풀게요. 좀 이따 밑에 오른쪽 마저 다 하고 마무리로 풀어볼게요. 148쪽. 이게 드디어 이제 신고서를 냈어. 신고서 냈더니 이제 뭐 해야지? 검증해야지, 검증. 국토부 장관 네모치시고 국토부 장관은 그 다음 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한다. 신고관청 이름 틀리니까 조심하고. 오른쪽에 시군구청장 이렇게 X로 나오기도 했죠. 2번 그럼 신고관청은 신고받으면 검증체계에 의해 적정성을 검증해라. 그래야지.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라. 세무관서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번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어떻게 교부해라. 지첩시 발급해라. 지첩시가 작년에 즉시였어. 즉시. 지취없이가 작년에 즉시였는데 즉시는 더 급한 거거든요. 지취없이. 사정이 있으면 지체 가능한. 지취없이 발급하고 5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받은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6번은 그냥 참고하시고 밑에 조사 갑니다. 조사 1번은 작년에 출제했는데요.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구나. 그럼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당연한 거예요. 오른쪽 2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가 뭐냐면 조사라는 단어 잘 기억해야 되고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심스러워. 이상해. 이거 거짓 신고 같아. 조사한다. 이게 조사예요. 항상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뭐만 냈어? 신고서만 냈죠. 신고서만 냈어. 단도 신고할 때만 첨부했잖아요. 그래서 검증해서 타당의 평균치 맞아. 그럼 바로 통과. 지첩시 발급하는데 검증했는데 의심스러워. 그럼 뭐 한다고? 조사. 여기서 이제 옆길로 빠지는 게 이제 조사예요. 조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공과 거래 당사자나 개공에게 다음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사본. 처음에 안 냈잖아요. 단도신고할 때 빼고는. 계약서 사본 갖고 와봐봐. 또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 사본 이런 거 가져와봐 이거야.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런 거 가져와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3번 보고 갑니다. 보고.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특광, 특시, 특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 이거죠.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에 따라서 국장에게 보고하는데 뒷장 가보니까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앞으로 오죠.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가 있어. 저 위에서 했던 조사의 그 조사. 그 거래 신고 받아서 올바르게 신고 들어간 거는 바로 그냥 국토로 올라가요 그냥.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야 계약서 4번 가까워봐봐. 계약서 가까워보고 그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가까워봐봐. 이렇게 해서 조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조사한 거는 국토부에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조사한 거를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요.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라고. 자, 예제 세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46쪽 밑에 문제 풀어보죠. 옳은 거 1번 거래 신고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소재지권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았네? 썰렁하네. 정답이네요. 2번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 중 1인 명의로 해도 된다? 공동신고죠.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 물, 매매계약은 모두 신고해라?
토지 건축물 빼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아니잖아요. 틀렸고.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방문 제출은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공 위임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지. 왜 없어 또. 5번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했으면은 외국인 등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의 취득 신고를 또 배우는데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정답 1번. 자, 오른쪽 문제. 신고서 작성 방법. 옳은 거. 1번. 신고해야 하는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오, 또 정답이네. 또 정답이네요. 2번은요.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이었지. 3번은 6억을 초과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라고? 그런 거 없었죠. 옛날에 있었던 제도예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없어요. 4번은 이번에 신설된 거라서 처음 넣었는데 재작년에 없었던 지문인데 이제 폐지된 지문 대신 쓸데없는 필요 없는 지문이 있어서 이거 빼고 이걸 넣었어요. 그냥 이거 나왔던 지문이 아니라 이거 제가 수정한 거예요. 문제 수정해. 많이 개정됐으니까 수정할 수밖에 없지. 전매라는 것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아니다. 그건 공급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를 말하는 거죠. 이번에 수정했어요, 제가. 5번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데 거짓 신고하면은 5% 이하 과태료입니다. 5% 이하 과태료. 정답 1번. 자, 149쪽에 있는 문제 가보죠. 옳은 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증여계약도 하라고? X. 매매만. 2번. 개공이 중개 완성해서 거래계약서 썼다. 당사자와 개공이 공동신고해라. X.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농지 매매계약, 농취증 받으면 거래신고를 본다? 거래신고 해야 한다니까. 검증 측이 구축 운영은 누가? 국장. 5번 신고불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할만하네. 할만하죠. 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이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만나요.